지난 2020년 전국 집값 상승 최상위 지역이 네. 모두 GTX 수혜지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쥐고 진짜 정말 그 가격을 흔드는 이 GTX 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걸까요?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예, 먼저 전체적으로 좀 상황들을 보면 이 책에도 GTX와 관련된 부분이 엄청 많이 언급되어 네. 있고요.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만 4년 동안 어떤 GTX 역 중심의 상승률들이 되게 많이 높다라는 거, 뭐 100에서 150%, 그러니까 2배에서 그 이상 상승했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다. 실거래가 중심으로 그런 결과였다라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GTX를 철도, 그러니까 지하철의 제4세대 혁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다. GTX는 교통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파급력과는 다른 또 새로운 파급력을 시장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았던 걸 감안하면 이런 GTX 호재는 시장이 아주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미 작년에 좀 많이 그 GTX 수혜지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 교통 호재가 그런 반영이 안 된 좀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그 GTX의 주변 가격들을 좀 보면요. 뭐 작년보다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제 지금 A 노선이 한 공정률 한 15%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A 노선에서 보면 가격을 먼저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갔다라는 얘기죠. 2017년, 18년 상당히 앞부분에서 18년, 19년 이때 A 노선과 관련된 부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 그 운전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다른 노선들도 이제 그 사이에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좀 올라갔던 지역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아직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아직 결정적으로 여기 생긴다라고 발표가 안 된 곳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뭐 GTX C노선에 있는 추가역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역이 뭐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그 다음에 안산에 뭐 상록수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상록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른 역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역 중에서 이제 의왕역 같은 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변에 건물도 근생도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별로 이렇게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지가 엄청나게 크고요. 네, 그 옆에는 그 어떤 현대 로템 이러한 좀 대형 이런 그런 회사들이 좀 있고, 나머지 뭐 철도 연구원 이런 것들밖에 없는 데가 의왕역이거든요. 서측으로는, 좌측으로는 군포입니다. 우측은 의왕이고, 좌측은 아마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임대가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이런 의왕역이 그래도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곳 중에서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의왕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따가 또 GTX D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D노선 중에서 그래도 좀 가닥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윤곽이. 그 윤곽 중에서, 일단은 질문의 요지가 저평가되고, 이렇게 막, 저렴하고, 아직 좀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저는 GTX D노선의 검단역, 아직 주변에 지금 이제 막 그 개발 부지를 조성 중에 있거든요, 개발 부지를. 이제서야. 이기 신도시입니다, 검단이.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 주변에 그래도 최근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600에서 700m 거리. 이런 데는 아직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을까. 의외로 김포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김포보다는 이런 검단 신도시에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 약간 외곽, 도보가 가능한 그 정도에 되는 거리, 아파트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교통을 제외하고는 살기는 너무 좋은데 교통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GTX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100이라는 표현은 일단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네. 그래도 뭐 상당히 높게, 상당히 매우 높게 저는 좀 가능하고, 어차피 검단은 인천시잖아요. 이제 인천시에서 계양역하고 검단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공통 분모상에서 깔고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인천시의 바람인 것 같고요.
그 계양이나 검단은 인천시에서 다른 김포나 이런 부천과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저는 그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노선에서는 의왕역 그리고 D노선에서는 검단역을 말씀해 주실게요. 이 두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GTX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서 그 오른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7년 그때는 이제 막 구체적인 단계였거든요. 이제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계가 진입될 쯤,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쯤, 그 시기쯤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GTX에 끌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 보면 뭐 많이 오른 것은 GTX A 노선의 뭐 구성역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용인역, 아니면 성남역 이런 데들이 제가 보기 2배나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다른 운정 아니면 킨텍스역 이런 데들도 아마 분양가 대비 지금 따져보면 2배 이상 다 올랐다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랐기 때문에 GTX 때문에 무조건 올랐다라고 단정 지어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올랐다. 그게 분명히 GTX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될 때마다 하물며 이 동두천도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덕정 동두천. 솔직히 경기도에서 보면 제일 소외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GTX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즉각 반응을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즉각 반응을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 계기들, 발표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물론 시장 상황 자체도 좀 되게 상승장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호재까지 더불어 발표가 되고 그게 시행이 되니까 그 상승은 아무래도 없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교통호재나 뭐 다른 호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가 그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럼 GTX A, B, C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럼 이 노선들의 그런 현재 사업 진행 과정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A 노선은요, 한 15% 정도 공정률을 좀 지금 현재 시점으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은 2023년이었거든요. 근데 전 발표할 때부터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지금 이제 GBC라고 하죠. 삼성역 중심의 네. 그 복합 환승센터. 지하 복합 환승센터가 지하 한 6층 구조물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삼성역 가보시면 아직도 공사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올 하반기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지하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삼성역이 말 그대로 GTX의 노른자 핵심 구역인데 그 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결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며, 또 거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개통하는 게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여지면, 결국 어떤 삼성역, 그 복합환승센터의 어떤 상황들과 GTX는 물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BC와, 그러니까 거기 현대에서 짓는 건물과 50층짜리 3개를 지금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는 별개로 그 안에 거는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 채워졌을 때 통과를 하든 거기서 정찰하든 그래야 수요든 뭐든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랑 물리다 보면 빨라 2026년 A 노선이요. 그렇죠. 26년 늦으면 27년까지도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낫다. 시간을 좀 넉넉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C 노선입니다. 상대적으로 B와 C는 유사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C가 조금 앞서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받고 있다, 노선에 대한 힘을. 그 이유는 또 역설적이게도 삼성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역에다가 A 노선과 C 노선을 평행해서 교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C 노선을.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C도 빨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왕 놓을 때 N은 오래 걸렸지만 N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고,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보단 두 개를 놓으면, 그래도 뭔가 좀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의지 때문이라도 신호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게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이제 민간 사업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그 FI, CI, 그러니까 CI는 건설 중심이고요. FI는 재정, 금융 중심입니다. 그래서 현대, GS, 뭐 이런 회사, 이런 컨소시엄들의 어떤 건설회사 중심의 컨소시엄들이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거기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 컨소시엄들이 모여서 지금 대안들, 그리고 지자체의 협약들, 실제 사업성이 있는 거에 대한 검토들, 추가력에 대한 검토들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대비적으로 다 그 뒤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발표가 된다라면, 결정이 된다라면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이 상황은. 그래서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컨소시엄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컨소시엄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뭐냐, 어떤 추가력을 해줄 거냐, 그다음에 안산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 결정이 된다라면 이거는 또 시장에서 되게 또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호선을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비노선입니다. 근데 비노선을 보시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과연 사업성이 있을 거냐, 민간 사업자가 이 부분들을 과연 부담을 안고 들어올 거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안 되면 다는 아니어도 일정 구간은 지금 재정 사업으로 투입하자. 다는 아니어도 지금 A 노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재정 사업, 삼성에서 운정까지는 민간 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한 그 C노선에 대한 삼성역 중심의 노선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B노선은 거기에 비하면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 GTX라는 게 제가 보기에 상당히 특혜 사업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획기적이면서도 상당히 특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은 거고요. 반대로 또 국가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날 수 있다. 적자에 대한 손실분을 자꾸 메꿔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어느 순간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B와 D 노선, 좀 후발주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좀 사업 결정하는데 약간의 리스크는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B 노선의 포인트는 뭐로 보셔야 되냐? 올 과연 12월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이제 민간 사업 시행을 공고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줄 거냐, 국토부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의지를 보여준다라면 저는 비노선에 좀 더 힘이 실린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면 이거는 좀 우리도 같이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D노선은 정말 마지막에 이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보다 D를 먼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 사업자는 D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D노선이. 얼마나 황금 노선입니까? 수요도 많고. 다들 그거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곤란해지는 거죠. B가 먼저인데 D를 먼저 해주기도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민간 사업자들은 D를 선호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저는 C노선은 A노선보다 2, 3년 뒤.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B노선은 2030년 이후. 30년, 31년, D노선은 최대 35년까지. 그거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철도 계획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구상 단계에서 실제로 타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민간으로 했을 때랑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랑 그 차이의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재정은 아무래도 정부 사업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막 5년 계획해놓고 막 7년, 8년씩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간은 처음에 아마 계약을 할 때 어떤 기간, 공사 기간, 아마 연장할 때는 별도의 변경계를 낼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아니고서는
국토부에서 수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 기간 안에 공정을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 사업은 BTO로 하거든요. 네. BTO. 그래서 BTO는 이제 O가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과연 계산기를 두들겨 볼 건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일 거냐? 정말 실제로 다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아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최대한 받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한 1,200원, 1,300원, 한 정거장만 더 타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퇴근을 매번 하시는 분들은 뭐 부담을 안 느끼는 분도 있지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현재 그 신호선 사업 공고의 내용을 따져보면 기본 요금이 2,700원이거든요. 한 정거장을 타더라도 GTX를 2,700원 플러스 5km당 250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분명 멀리 계신 분들은 타실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 GTX와 GTX를 환승해서 타갔을 때 별도의 추가 요금이 아닌 거리 요금만 받는다. 라는 부분은 좀 이제 말 그대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GTX를 타고 뭐 2호선을 갈아탔다라고 했을 때 그 2호선 탄 요금은 그냥 만약에 삼성역에서 내려가지고 강남역 갔다. 그럼 세정거장이잖아요. 선릉역선 강남이니까 그럼 100원 정도 더 받는 정도의 차지라면 비용이라면 충분히 사람들이 탈 수 있겠다. 이거는 라는 어떤 약간의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요. GTX라는 건 열차가요. 일반 열차예요. ITX급 열차. 그러니까 속도가 내는 열차거든요. 근데 수도권 중심에 이런 ITX 열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열차들은 실제로 환승을 할 때 돈을 따로 내요. 지하철 탈 때 기본 요금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거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왜 우리 동네에 가는 건 똑같이 열차가 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돈을 다 받고 GTX만 해주냐.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민간 사업이 하는 것과 재정,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 보면 그런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아무래도 최대한 맥스 높게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갖고 있는 왜 국가에서 돈을 다 또 대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안고 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걸 한 예로 보면 신안산선이라는 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BTO RS 사업이에요. 이제 RS는 리스크 쉐어링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반반, 손해가 나도 반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업. 그러니까 BTO RS 사업이에요.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것도 분명히 운행을 하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 추가 요금을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마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재정의 반을 대줘요. 그리고 또 재정의 일부를 다 그 국토부가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증을 써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금융권에서 돈을 끌고 온 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이걸 왜 민자로 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번에 LH 사태처럼 민간에서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러한 좀 문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 너무 어려운 얘기죠. 예, 뭐 부동산 얘기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민간 사업가의 차별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대신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은 빠르게 완성이 될 것이고,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비용 부담이 있다는 그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일반인 입장이라면 그래도 빨리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맞아요. 빨리 되는 게.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좀 빠르게 그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민간에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고 건설회사가 또 양호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이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우이시설 도시철도라는 게. 그게 예전에 고려개발 이런 데가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구별로 또 민간 사업들이 다 사업 시공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컨소시엄이라는 걸 묶어버린 거지, 묶어주고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차원 정도지, 실제로 공구별로 다른 시공사들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시공사가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 또 소송 걸리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우이경전철이 늦게 됐어요. 생각보다. 몇 년 걸려서. 그래서 그러한 예도 또 같이 덧붙여서 얘기 드릴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 부동산 건설업이 좋아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아, 전문가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정말. 정말 너무 되게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포인트와 되게 상세하게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지금 GTX 디노선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GTX 디노선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노선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A, B, C 노선이 이렇게 대각선 축과 위아래 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서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말 그대로 김포나 하남에서 외곽에서 한강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서울 도심보다는. 왜냐하면 외곽에서 빨리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열망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말 그대로 다른 동네는 다 하나씩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자체 장분들이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얘기가 나왔고, 이제 GTX라는 게 아주 시장에서 좋은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철 아니면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쯤에 이제 디노선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여름에 아마 국회 공청회들을 한 2번 정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이제 다 붙여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네, 인천이 디노선의 Y자 형태로 인천공항까지 끌고 가는 노선을 이제 끄집어내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이 하남에서 이어지는 여주 이쪽에 광주 이쪽 라인에서 또 모여가지고 또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광역철도라는 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상으로 보면 서울시청역이나 서울시청이나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들어야 돼요. 현재 기준은. 그래야지 그 철도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택도 GTX를 놓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아마 11월 달쯤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법을, 시행령을 좀 고쳐야 된다. 시행령이니까 고치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하면 되니까, 정부에서 원하면 바꾸면 되니까 그 내용을 GTX만큼은 60km 해달라. 그래야지 그 약간 더 외곽에서 생기는 것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의 물밑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연계선상에서 더 멀리 있는 동네, 지역들에서조차도 이 GTX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네임밸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선제적으로 다 좀 하려고 하지만 당분간 거기까지는 아마 국토부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추후에 검토할 노선, 보면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검토할 노선이 따로 나오거든요. 다시 추가 검토할 노선들. 그때는 언급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이번에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거의 감안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게 아까 말한 4세대 철도거든요. 4세대 철도. 1974년 8월 15일 날 1호선이 처음으로 개통됩니다. 그리고 88 올림픽까지 서울 도심권의 지하철이 개통되기 시작해요. 올림픽 하려고. 그래서 막 개통을 합니다. 그게 1세대 전 지하철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2세대는 이제 90년 이후 2000년 초반까지입니다. 이게 광역화되는 거예요. 따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어떤 영역상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 철도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5, 6, 7, 8호선이 생긴 거예요. 광역화되고 길어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도시철도 세대가 온 거예요. 짧은 구간, 애매한 구간들을 짧게 가는 거예요. 경전철 사업들. 이게 3세대입니다. 2000년 후반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4세대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는 짬뽕입니다. 말 그대로 광역한데 급행이에요. 지하 4, 50m. 그러니까 기술이 가능하니까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동산, 또 이런 지작물이나 어떤 이런 어떤 토지에 걸리는 걸 되게 싫어해서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또 기술이 가능하고. 근데 또 빠른 걸 원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심도 급행철도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4세대 철도다. 그러니까 4세대 철도망 계획이다,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모델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이 2020년이지만,
제가 보기에 다 되려면 아까 말한 35년. 그 정도. 2035년. 2035년. 그때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이거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니, 노선이. 노선이. 예. 아까 말한 뭐 평택이든 아니 다른 쪽이든 60km 이상까지. 더 이상 연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장을 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많죠. 그러한 지역들은 이제 멀어야. 광주? 이제 멀어야 좋잖아요. 그거 타고 오기가. 네. 멀어야 타고 오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계속 영향을 줄 거고, 당분간은 이게 대세로 자리 잡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GTX를 바라보면 저는 좀 더 의미 부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노선별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하는 곳이 있을까요? 노선별로 지역을 본다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2021년이잖아요, 현재. 21년 4월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보여져요. GTX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거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4차잖아요.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6년, 11년, 16년, 21년. 그래서 제4차인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여러 가지 노선들의 결정을 할 거예요. 구상 결정을.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하겠다. 계획의 정도의 의미예요. 그 이상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1차부터 3차까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가장 핵심 의제는 GTX D노선이다. D노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에서 만약에 그때 D노선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되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분명히 언급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연장 노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3호선, 교산지구로 연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결정, 맞죠? 그 다음에 8호선, 저기 별내로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9호선, 하남에서 이렇게 남양주로 연결되는 노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엔 좀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GTX D노선에 대한 부분들, 아까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뭐 김포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장기역입니다. 장기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던 검단역,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철도가 갖고 있는 계양역,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여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궁무진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제 느낌상으로는 부천시가 교통의 중심을 이 종합운동장역에 포인트를 뒀다. 그 상당한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그 주변들을 보면 부천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많아요. 운동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부천시의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근데 그 주변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가 나왔던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좀 가능성이 있는 게 구로역이냐, 가산 디지털역이냐.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시간상 생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2호선으로 이제 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 보여지는 것들은 사당역부터 해서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을 가고 이제 우측으로 어디로 연결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면 천호나 고덕역이 나왔었는데 선거를 할 때 나누잖아요. 갑을 이런 것식으로. 그런 거 나눌 때 그 지역구가 고덕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천호도 가능하지만 고덕점에 무게감을 좀 많이 두고 싶다. 결국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중요한 결정을 한번 해줘야 앞으로 탄탄대로 길 가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무게감을 많이 두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GTX는요, 서울 도심에서는 한 4km 정도가 무난하고요. 외곽을 가면 한 7, 8km 정도가 좋습니다. 서울은 한 4km 정도. 지하철이 1km에 하나씩 여기 있거든요. 서울 한 4km 정도면 급행열차가 서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덕에 무게를 두면 하남시청 쪽, 하남시청역이 있어요, 지금. 저번 주 개통을 했습니다. 하남선이 이제 그 시청역 주변으로 언급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을 얘기하면 서울 중심보다는 좀 외곽 쪽에
나오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역들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고 아까 말한 C노선에 대한 추가 역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지금 상황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항상 예년에 보면 4월에서 6월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4월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한 5, 6월에 제가 보기에는 발표할 거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확률,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확률적 차원에서 발표되기 전에 가야 된다. 되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은 그 다음날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발표가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이제 많이 오를 거냐 덜 오를 거냐 이 정도의 차이지 오를 거에 대한 의심은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거냐 덜 오를 거냐, 영향을 크게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이 정도지 결국은 준다. 발표가 되는 순간 그 다음날 즉각 반응을 해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민간사업자 시행은 원래는 6월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국토부가 좀 결정을 약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신호선에 대한 결정들이 됐을 때 그 상황들도 이제 바로 혹시라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쳤다라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연계해서 보시면 제가 보기엔 철도나 역세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잘 잡은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TX 같은 경우 집값에 되게 이제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오를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런 GTX와 그런 비슷한 또 그런 개발 소식을 접하고 이제 더 오를 텐데 내가 더 늦기 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좀 빨리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거나 좀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 부분만큼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정보를요, 저는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불인이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요 너무 많아요 정보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말 맞는 네이버나 정보인지 제일 되게 많은데 전체적인 그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의 베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지역을 좀 이렇게 띄우려고 의도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팔려고, 부동산 물건들을 좀 팔려고, 뭐 토지든 아니면 뭐 지식산센터든 아니면 상가든 뭔가 좀 팔려고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국 보려면 다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다 보려고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판단이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누가 나갈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책을 좀 나오게 된 거서 좀 더 이거에 있어서 저는 가급적 어떤 지역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판단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블로그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꼭 제가 아니어도 약간 그렇게 좀 인사이트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교통이나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을 그래도 좀 주의 깊게 찾아서 계속 들으시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기본계획 이런 보고서를 봐라 아니면 이런 것 뭐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봐라 그랬는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인들 분한테는. 거기서 뭔가 좀 선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그게 어떤 대상이, 누군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채널이든 매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저는 뭐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월부에서? 네. 월부를 자주 보세요. 월부를 자주 보시고, 좋은 분들 많이 모시니까, 이것만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저는 일반 분인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채널들 찾으셔서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역세권이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GTX의 역세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GTX 역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드리면 투자 사례 중에 역세권을 투자해서 이 정도 이렇게 좀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있으신가요? 그 노선이나 그 역이 어떤 역이냐, 뭐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감별해 내는 거죠.